예, 반갑습니다. 해운대 일개미 TV입니다. 자, 오늘 12월 21일 오전 8시 28분 여기 시계 보이시죠? 제가 이제 날짜를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업로드된 날짜가 당일 이제 올라가기는 하지만 이 날짜하고 종목하고의 위치를 이제 비교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날짜와 시간을 일단 말씀드리고 있고, 여기 있는 미니 시계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보니까 이 날짜가 없어졌습니다. 이걸 다시 날짜가 나오게끔 일단 설정을 하고요. 예, 일단 크기를 좀 키웠으면 좋겠는데, 폰트. 이거 너무 크다, 그죠? 자, 정도 하고, 예, 이렇게 하면 눈에 좀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제가 여기 있는 포지션이 좀 틀려지긴 했습니다. 어제 그 좀 올라오는 위치에서 어제 올라온 위치에서 이제 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일단 좀 챙겼고요. 수익도 뭐 1억 조금 넘게 챙긴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을 챙겼고, 이제 오늘 위치에서 이제 추가로 이제 매수를 할지 아니면 기존 물량을 좀 끌고 갈지 여부는 이 거래량 보고 판단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항상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이제 갑자기 물량들이 빠지면서 이 급락이 좀 두려운 건데, 이 급락하는 위치는 딱 나옵니다. 거래량이 일단 그 전조 증상, 그러니까 이제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전조 증상이 있죠.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보면 물량들이 크게 빠질 때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게 있는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다음에 라이브 방송 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그 시장에서 치료제 관련된 섹터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제 모멘텀의 연속성을 받는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멘텀의 연속, 그러니까 재료라는 것은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확진자 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시오노기사에서 치료제 상업 생산에 들어가고 있고, 그 시오노기 회장이 12월 내에 승인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동제약도 보면 11월 달에 여기 보면 12월 7일 날 보도 자료를 하나 냈죠. 여기 있는 일동제약 부회장이 윤 부회장이 기업, 그러니까 이제 컨퍼런스에서 이 그 4월 달에 우리가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제 치료제를 생산하겠다. 그리고 일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능, 그리고 효과성은 유의성을 일단 확보를 해놨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진행을 해서 한국에 좀 공급될 수 있도록 치료제가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빠지지 않는 위치, 상한가가 가고 그 다음날 갭은 뭐 크지는 않았고요. 3% 떴는데 거의 시가가 고가가 되었습니다. 이날도 보면 시간의 거래에서 좀 특이사항이 있었죠. 기타 범위에서 8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상한가가 이탈이 되었고, 그 물량을 재차 흡수를 하면서 그 다음날 빠지지 않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종가는 이제 강보합 근처에 만들어 놨고요. 저점이 마이너스 5%에서 강보합권까지 올려놓을 정도면 상당히 기대감은 있고 관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날 잠깐 이제 물량이 붙으면서 대량 거래 발생이 되었고, 윗꼬리 달고 나서 바로 이제 물량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죠. 근데도 종가를 지켰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급등이 순간적으로 나왔다가 빠진 종목들 또는 하락 반전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보면 그 물량의 그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무너지는 종목들이 많죠. 예, 그런 종목들은 이제 관리가 안 됐거나 손을 놓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은 12월 9일 날 보면 대량 거래를 한번 터뜨렸고요. 분봉상 보더라도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거의 뭐 127만 주나 거래가 됐습니다. 잠깐 반짝이는 사이에 이때
잠깐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채공하는 시간은 길진 않았고 바로 이제 물량이 떨어지면서 종가는 여기 더 밀려야 정상인데 더 밀리지 않고 이제 버티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따라잡던 물량들도 분명히 손절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당연히. 분봉상 5분 만에 뭐 3%, 5% 가까이 빼버리니까 깜짝 놀랐겠죠.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10%, 7%, 8% 가까이 빠졌으니까 깜짝 놀랐던 물량들까지 소진을 소화를 시켜주면서 물량을 일단 유지를 해 나갔던 게 이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대감의 위치라는 게 한 번 더 확인된 자리였죠. 그리고 사거래일 동안 일단 행보하는 위치는 나왔지만 이때도 특성을 보면 마지막 날 단일가 거래가 일단 지정이 되었고 마지막 날 상승이 이루어졌고 그 단일가 거래가 이제 해제되는 날 이제 급등이 또 나왔죠. 그래서 이게 단순 트레이딩만 했다 하더라도 기본 이제 50% 이상은 이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었고 이때 좋은 위치에서 매수하셨던 분들도 대충 매도를 하더라도 아마 50% 이상은 수익을 좀 확정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지 여부가 일단 중요한 건데 그 외에 지금 보면 이게 1월 달에 또 큰 이슈가 하나 있죠. 전환사채 물량. 근데 1월 달까지는 제가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고 1월 말까지는 아마 12월 달 돼서 이제 물량을 1분만 들고 갈지 아니면 전량 매도하고 다시 한 번 더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를 볼지 여부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투자 경고가 해제되는 시점 거기까지는 탄력이 나올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일본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긴급 승인 기다리고 있고 그 긴급 승인 재료가 과연 이제 상한가를 말 수 있는 재료가 될지 안 될지 여부는 일단 뭐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같이 이제 치료제로 좀 급부상하는 게 한국 BNC 어제 설명드렸던 한국 BNC인데 이 종목도 지금 바닥권에서 최근에 이제 예전에 한번 크게 한번 시세를 냈고 그 이후에 탄력은 나오고 있지만 제가 뭐 일동제약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 BNC 주주분들도 뭐 실망할 필요는 없지만 두 개 다 일단은 번갈아 가면서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 일동제약 그러니까 어제 한국 BNC가 쳤으면 쉬는 자리에서는 다시 일동제약이 가고요. 일동제약이 쉴 때 또 한국 BNC가 가고 이렇게 이제 종목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예, 번갈아 가면서 주고받으면서 시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료에 대한 섹터에 대한 모멘텀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확진자가 좀 줄고 있죠. 코로나 이제 확진자 뭐 다행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약간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보시면 이제 검사자 수가 확진율은 거의 2.7%대로 비슷하죠. 10명 중에 뭐 한 2.7명 정도가 일단 감염이 되고 있고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 확진이 되고 있고 검사자가 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을 뜻하냐면 잠복기에 있는 환자들이 많다는 거죠. 결국은 검사를 안 받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코로나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증상이다 보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잠복기 또는 감염된 죄송합니다. 무증상 증상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감염을 또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아마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다시 풀리고 나면 검사자 수가 또 늘어나겠고 늘어나게 되면 확진자는 1월 달 정도쯤에는 아마 다시 한 번 더 탄력이 좀 급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치료제 관련된 섹터들은 뭐 이미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 뒤에 볼 섹터가 GH나 메가ICS나 이런 종목들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보면 추세가 지금 꺾이긴 했지만 다시 이제 머리를 들고 있으면 충분히 이런 종목들도 수익을 낼 자리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을 좀 확인해서 진행을 한다면 1월 달에도 조금 히든 종목 그러니까 1월 초까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수익을 좀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1월 중순 맑게 넘어가서는 다시 한 번 더 일동제약 매수 자리 또는 포인트가 오면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가면 계좌를 좀 쌓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 그 밤 9시에 궁금하신 내용들, 그 다음에 매매 기법에 대해서 뭐 강의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거창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을 보는 플로우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뭐 라이브 방송 때도 계속 이 설명을 드렸고 제가 보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뭐 항상 반복될 수는 있습니다. 중복될 수는 있고 반복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도의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학습되어진다면 분명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매매 기법이라는 게 저는 이제 바뀌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바꿔야 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매수하는 위치는 뭐 누구나 할 수는 있겠지만 매도하는 위치, 과연 이 수익이 났을 때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래량의 답이 있다 말씀드렸고, 그 재료에 대한 연속성 한번 확인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도하는 위치를 제가 한번 오늘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개별적인 답변을 하나하나씩 오늘 밤 9시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오늘 간단하게 매매 기법도 강의도 같이 이어지니까 밤 9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특이한 변동 내용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갭이 일단 떠서 출발은 할 것 같은데요. 미국장이 일단 빠지긴 했지만 우리나라 장중에 미국 선물만큼은 일단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 우려감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좀 약세 흐름이 어제 진행이 됐었는데 해외 증시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급락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 1% 가까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제 저점 대비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고, 우리나라 장중에 거의 뭐 2% 가까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장 초반에는 약세겠지만 조금 돌리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 어떤 섹터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일동제약은 거래량 일단 확인해서 제가 대응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방송 업로드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밤 9시에 참여하실 분들은 또 라이브에 조금 시간 내서 참여하신 분들은 또 혜택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혜택, 그러니까 이제 이벤트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